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침수된 집이 포항에서만 4천 가구에 달합니다. 침수주택에 주어지는 지원금은 200만 원이 전부인데 이 돈으로는 도배장판을 새로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난지원금 현실화는 지진과 대형 산불 때도 지적됐었는데요. 배현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마을 90%가 물에 잠긴 포항시 대송면 제네리. 태풍이 지나간 지 3주가 되도록 이재민들은 복지회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149명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네리 주민만 104명입니다. 뭐 방도 이거 발라야 되지. 전기도 안 오지. 우리는 또 지름 보일러탈이나 보래가 보일러도 없다. 수리가 시작된 집도 있지만 80대 어르신이 혼자 사는 이 집은 3주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손을 지금 못 대겠어요. 어디 돈이 있으면 참 이렇게 업자리도 불러서 어떻게 저거 할 건데 뭐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깜깜하지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집 수리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주민은 견적 2천만 원의 한숨부터 나옵니다. 200만 원으로는 택도 없고 집 수리하는데 우리 집 같은 경우 2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절반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해 좋겠다.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하더라도 수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지원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1996년에 제정된 관련 규정이 2020년에 개정돼 지원금이 오르긴 했지만 현실 반영이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에서 현 시세를 반영해서 앞으로 이제 뭐 기후위기 많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액수를 올리는 것을 법을 통해서 빨리 만들어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행정안전부에 지원금 상향을 건의했습니다. 벽지, 장판, 교체 및 필수 가전제품 구입에 턱없이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침수주택 및 소상공인 복구비 추가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포항시에 접수된 지원이 필요한 침수주택만 모두 4천 가구. 특히 경제력이 약한 노인 세대가 많아 집을 수리하기에는 힘이 붙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시는 당초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던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지난 13일 잠정 연기한 데 이어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시는 태풍 흰남노로 사상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축제 개최보다 재해복구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대신 내년 불빛축제는 5월 말로 시기를 앞당겨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는 지난주 월성원전 누설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원안이 산하기관으로 국내 원전을 기술적으로 검사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현직 규제검사원을 저희가 만났는데요. 이 검사원은 4년 전인 2018년부터 월성원전의 누설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고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 흘러나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사용액 연료 저장조 밖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가 줄줄 새나오는 영상. 원안위 조사단이 지난해 12월 촬영한 겁니다. 그런데 냉각수 누설은 이미 4년 전인 2018년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사원이 확인해 보고했지만 보고서에는 기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18년도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시정 조치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혀서 2020년 3월에서야 정기 보고서를 통해 누설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용액 연료 저장 수조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새나와 자연 환경으로의 누출이 확인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던 겁니다. 원안이 가서 설명을 하더라도 규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뭐 이행을 안 하니까 저로서는 뭐 실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그 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해 11월 정기검사 보고서에는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지만 역시 외면당했습니다. 그게 구조물 외부로 나오면 그건 자연히 지하수 흐름 분석한 대로 바다로 흘러나간다는 거죠. 바다로. 예, 이게 환경이거든요. 환경으로 유출되고 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규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원전 문제는 은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태까지 4년이 흘렀는데도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4년 동안에도 계속 물은 나가고 있고요. 오염된 개통수는 흘러나가고 있고요. 이에 대해 국회는 다음 달 국정감사와 현장 검증을 통해 월성원전 누설 사건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콘크리트나 에폭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거기서부터 원전 내 여러 가지 위험 물질이 새어가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현장 검증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민간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월성원전 종합폐수처리장은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 기준에 따라 배출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포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온 포항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경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지역화폐를 선제적으로 발행했으며 특히 거주 지역 내 사용을 강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국비 지원이 끊기더라도 올해 3,400억 원 규모인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를 축소하거나 최대 10%인 할인율을 줄여 포항사랑 상품권의 명맥을 이어가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 2년여 만입니다. 홀가분하는 사람도 아직은 불안하다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첫날 풍경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맨 얼굴을 드러낸 아이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닙니다.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맘껏 소리도 치며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합니다. 공기를 맡을 때부터가 이제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느끼는 공기는 이제 참 상쾌하구나. 놀이공원에는 소풍 온 학생들이 답답한 마스크 없이 놀이기구를 즐기고 게임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벗은 사람보단 쓴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린 아기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제 코로나가 또 걸릴 수도 있을까 걱정이 돼서 아직은 실외에 가더라도 벗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 밖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과태료 같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50인 이상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야외 결혼식이나 단체 체육 수업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기차의 야외 승강장도 포함입니다. 2호선 문양역과 3호선 전 구간은 승강장은 실외로 구분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는 있으나 대합실과 열차 탑승 시에는 실내로 구분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야외에서 아예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나 고위험군, 사람이 많이 모여 합창과 함성을 하는 상황이라면 야외라도 마스크를 꼭 써달라고 방역당국은 권고했습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정부는 올 겨울 코로나19와 계절 독감 유행 여부를 보고 남은 방역 조치를 언제 풀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내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우선순위자를 대상으로 계량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덕군은 477억 원을 들여 병곡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실시합니다. 병곡지구 일대에 침수 예방 배수 펌프장 2개소를 신설하고 교량 가설과 함께 강리천과 송천 보강 사업도 시행됩니다. 한편 사업지구인 영덕군 병곡면 덕천리와 송천리는 2018년 이후 3차례 태풍과 집중호우로 가옥 48가구와 농경지 245헥타르가 침수되는 등 재해 예방 사업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생활쓰레기 대란을 일으켰던 경주시 천군동 소각장이 오는 11월 중순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는 기존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한 뒤 최근 베올리아 산업개발 코리아 등 2개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소각장 대보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소각장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는 생활쓰레기를 외부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앞으로 소각장 시설 유지 보수를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평년 기온을 밑돌며 비교적 선선했는데요. 내일도 흐린 가운데 포항 경주엔 밤함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만 봐도 기분 참 좋은 요즘인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3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도 높고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 만큼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으로 건강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경주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5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내일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밤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7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3도, 포항과 영덕 24도, 경주 25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2도에서 3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20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남부 해상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는 흐린 날들이 가끔 있겠고요. 주 후반에는 반짝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과 울릉도를 오가는 선플라워 크루즈호가 오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정식 운항 허가를 받아 오는 29일부터 정식 취항합니다. 선플라워 크루즈는 15,000톤급으로 승객 628명과 차량 200대를 실을 수 있으며 운항 시간은 4시간 10분입니다. 또 사계절 연중 상시 운항이 가능해 울릉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함께 울진과 울릉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편 선사 H해운은 그동안 후포항 어업인들이 제기해온 어선 충돌 우려와 부족한 주차시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국내 최대 항공 레저 축제인 제7회 항공 레저 페스타가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울진에서 성공리에 개최됐습니다. 항공 레저 페스타는 항공 관련 직업 소개와 특강 등을 통해 항공 레저 스포츠의 활성화와 항공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레이싱과 패러글라이딩 등 6개 종목별 국토부 장관배 대회도 함께 열려 이색적인 볼거리가 됐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올 가을 경주의 수학여행단이 가장 많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수학여행단의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사전 점검해 알려주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를 신청한 학교가 91개 학교, 1,5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